전묘 작가 이철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전묘화 시리즈, 그러니까 전묘의 이제 고양이묘, 고양이 시리즈의 오해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고양이는 샴 고양이이고요. 초록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색깔을 제가 바꿨어요. 제가 작업하는 고양이의 털 색깔은 항상 원래 색깔이랑 다르게 작업을 하거든요. 앞으로 소개할 철봉이 그림만 원래 색으로 작업을 했고, 제가 작업한 인물 그림들도 대부분 제가 색깔을 다 바꿨고요. 원래 있는 색깔로 작업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작품의 부제를 오해로 잡은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고양이에 대한 책을 많이는 아니고 한두 권 정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고양이의 동공이 커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긴장했을 때 동공이 커지는 건 아니지만 긴장감이 되게 높을 때 이렇게 동공이 커진다는 부분을 읽었어요. 보통 이렇게 동공이 커질 때 검은 자가 많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귀엽다라고 얘기하고, 고양이 눈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얇게 뱀의 눈처럼 변했을 땐 좀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본 책에서는 긴장했을 때 동공이 커져서 까매지고, 그리고 편할 때는 이렇게 얇아진다 이렇게 읽었는데, 근데 사실 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양이를 볼 때는 동공이 커진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를 봤을 때 너무 귀여워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지 않고 겁이 나거나 긴장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오해라고 잡았고요. 그리고 고양이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는 1인 가구의 수가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독신이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성인들의 이제 수가 늘어남에 있어서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에서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거의 정비례로 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고 그런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싶어서 고양이 시리즈를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외에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해라는 게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요거를 꼭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MZ세대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저도 MZ세대라는 걸 신문기사에서만 되게 많이 접하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어느 집단을 MZ세대라고 표현하는가를 또 봤더니 제가 평소에도 생각했던 MZ세대랑 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브로드하거든요, 이게. 그럼 제가 생각했던 그 되게 어린 사람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게 또 아니었던 거죠. 뭐 그것도 제가 오해를 했는데, 거의 다른 세대가 이 큰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MZ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특징은 이렇고, 뭐 요즘에 틱톡에서는 MZ세들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MZ세들은 뭐 이런 걸 먹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양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제가 요거를 작업할 때, 이 작품을 작업할 때 회사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신문 기사처럼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제 혼자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혼자 사는 여자들이 고양이를 또 많이 키우죠. 근데 제 주위에 고양이를 시집 간다고 하면서 또 고양이를 바로 파양하는 또 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철봉이도 유기견이었거든요. 철봉이의 원래 주인도 제 또래의 여자로 알고 있는데, 정황상 그 사람의 상황을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했더니 결혼할 때 얘를 이제 버린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휴가철이죠. 휴가철에는 또 특히 반려묘보단 반려견들이 또 유기가 많이 되는 시기거든요. 보통 바다나 뭐 캠핑장, 뭐 산에 가서 강아지들을 많이 놓고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유기견 페이지에 캠핑장에서 버려진 강아지들이 이제 속속들이 올라와요. 보통 가족들이 많이 버리고 온다고 들었어요. 뭐 부부끼리 여행을 가거나 아니 자녀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에 버리고 온다.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버리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곧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반려견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더라, 알러지를 유발한다더라, 뭐 이런 이유로, 되게 다양한 이유로 많이 유기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또 반려견들이 유기견 페이지에 많이 올라오는 시즌이에요. 근데 그 고양이를 키우는데 사람들이 많이 파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오해인데, 강아지와 고양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려동물의 초이스가 크게 두 가지죠. 많은 오해를 하는 게, 고양이는 손이 덜 간다고 생각하고 많이 쉽게 키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입양을 해서 외출을 많이 하고 집을 오랫동안 비워도 괜찮다고 되게 오해하는 것 같거든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쉽게 입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 또 쉽게 파양을 하는 것 같고요. 다 오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동물, 뭐 고양이, 강아지의 깊은 속마음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책을 써서 파는 것 뿐이죠.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는 산책할 때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막 잘 따라오지 않고 고집 부리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책도 보긴 했는데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사람들이 강아지 감정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고양이의 감정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양이를 그렇게 쉽게 파양하고 다른 주인에게 보낸다고 걔네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오해라는 것은 보통 알지 못함에서 오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눈의 동공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죠. 왜 동공이 커질까? 얘가 너무 귀여운 얼굴을 하니까 얘도 되게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오해를 되게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오해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리면 이제 오해잖아요.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다루고자 했던 MZ세대 같은 경우, 뭐 사회와 뭐 단절되어 있고 개인주의가 되게 심하고 뭐 이기주의적이고 집단생활 잘 하지 못한다, 뭐 직장생활에서 뭐 개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해인 것 같아요. 완전히 오해인 것 같고, 왜냐면 그 집단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MZ세대는 직장생활 잘 못하고 팀플레이어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MZ세대잖아요. MZ세대가 이렇고 MZ세대가 저렇다라고 한 기사를 봤을 때 제가 해당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죠. 알지 못하면서 이렇다고 글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MZ세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오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집단화 시키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의하는 건 건강하지 못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제 중국 영화 리뷰를 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봤어요. 그 영화 되게 훌륭한 영화였거든요. 잔잔하면서 되게 강렬한 메시지를 가진 영화였고요. 그리고 자극적이고 기승전결이 분명한 영화는 아니지만 중국 사회 비판적인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사실 저는 중국 영화를 좋아해요. 제가 얘기하는 중국 영화는 옛날에 얘기하는 막 액션 막 이런 무술 이런 중국 영화가 아니라, 중국 영화는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잔잔한 영화들 중에 훌륭한 영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큰 상을 수상하기 시작한 지 거의 7, 8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거의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되게 큰 상을 받아왔어요. 상업 영화가 아니고 이게 다큐멘터리스러우면서 예술 영화에 가까운 영화들은 훌륭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중국 영화, 중국 미술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 훌륭한 중국 영화를 리뷰한 국내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댓글을 봤거든요.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놀랍다. 그러면서 뭐 얘네는 검열만 없으면 우리나라를 뛰어넘을 거다, 뭐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중국 영화 이미 되게 많이 훌륭해요. 대부분의 댓글들이 중국 영화 전체를 되게 무시한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하나만 훌륭하다는 식으로. 오해예요, 오해. 왜 오해가 생기냐?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모르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고요. 무지한 데서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중국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로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고 작품들도 그닥 훌륭하지 않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내가 상상되는 대로. 그게 오해예요. 그래서 너무 길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오해죠. 이거는 다 어디서 오냐면 무관심에서 와요. 우리가 MZ세대를 다루는 자극적인 신문기사를 많이 보는 이유는 그 기사 자체가 자극적이어서 클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MZ세대에서 배우고 싶어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싶어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른다는 거고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알아가는 거죠. 알면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럴 것 같아, 이래서 이렇게 막 말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1번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그리고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2번 가정하지 않는 거, 그 둘 중에 2번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거든요. 잘 모르면 내 스스로 가정하고
정의하지 않으면 오해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해는 우리가 다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오해는.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자면, 제가 작품의 메인으로 쓰는 색깔이 있죠. 이 색깔은 초록색이랑 이제 파란색을 썼는데, 이게 원화거든요. 원화는 약간 프레임이 약간 달라요. 미술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원화 프레임이 들어간 작품은요, 이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인을 할 때 제가 철원 제들리라고 제 이름을 쓰고요. 그 밑에 every dot matters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줄의 색깔을 두 가지 색을 같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메인색이 초록색이랑 파란색이죠. 그래서 위에 제 이름은 초록색, 밑에 every dot matters 이거는 파란색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점묘화 시리즈를 계속 작업을 할 건데요. 물론 이게 사람들이 되게 접근하기 쉽고 고양이들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그 현상이 이때보다 지금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작업을 한 지 좀 시간이 많이 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상이 변하지 않았죠. 가정을 꾸린다는 게 사실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의 오해라는 것처럼 이 눈을 활용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현상 외에 다른 사회 현상을 작업을 통해서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묘화 시리즈 작업을 또 할 계획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묘화 시리즈의 다른 작업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